착하고 수업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너네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건데 그런 선생님은 없어? 없어? 있어? 뭐야? 방금 얘기했던 없어? 아이씨, 그건 좀 아쉽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지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이 지수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둘로 나눌 거냐? 우리가 지수라는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점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거듭제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표현한다 정도로만 배우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3을 4번을 곱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죠?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 보이는 이 4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이걸 바로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이 3의 4제곱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부르죠? 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4라는 숫자가 바로 지수. 그리고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될 때, 이 3의 4제곱을 해석하게 될 때는 3을 4번 곱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예전 건방짐에 취해서 3의 4승이라고 읽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밑에 지수만큼의 거듭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읽게 될 때는 밑인 3의 지수가 4, 4번을 거듭제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의 4제곱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한 내용들을 통해서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배운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2학년 1학기로 넘어와서 지수법칙이라는 녀석을 추가로 배우게 되죠. 그럼 이 지수법칙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수법칙. 첫 번째로 등장한 지수법칙. 어떤 수 A를 0제곱했습니다.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1로 쓰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수 A를 X제곱한 거를 다시 곱하기 어떤 수 A의 Y제곱을 했어요. 뭐라고 써야 되죠? A의 그래, X 플러스 Y제곱. 지훈아, 왜 그래? 자꾸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야? 자, 요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수 A의 X제곱을 통째로 Y제곱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쓰게 되죠? A의 X 곱하기 Y제곱이다 라고 바꿔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번째. 내가 어떤 수의 A의 X제곱을 어떤 수 A의 Y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학교 당시에는 요거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눕니다. X가 더 클 때랑 Y가 더 클 때랑 둘이 같을 때.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나눗셈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X제곱에서 뒤에 있는 Y제곱을 빼는 쪽으로 그냥 지금부터는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 A의 5제곱이고 나누기 어떤 수 A의 3제곱이면 바로 A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숫자가 바뀝니다. A의 3제곱에서 나누기 A의 5제곱이야. 그럼 우리는 A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2제곱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와 있을 때 새로운 공식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냥 A의 X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노란색으로서는 이 두 가지는 중학교 지수법칙을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수원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 지수법칙이 살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냐? 자, 첫 번째로 이런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A의 X제곱을 통째로 Y제곱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등등등 해서 계속 곱하게 되는데 총 y번을 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겠죠?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위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식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 내가 만약에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써볼 수가 있을까? 3의 제곱을 3번 더한 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얘는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번 나왔다 해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하겠지? 맞아? 그리고 얘를 이제부터는 3의 세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의 제곱에다가 이번엔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을 3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반복 계산을 하게 될 때 더하기를 할 거냐 곱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등장하게 된다는 걸 주의점으로 하나를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즉 얘를 이렇게 풀어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하기냐 곱하기냐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같이 유의사항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시죠? 믿어도 되지?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중학교 2학년 1학기 당시 지수법칙을 배우면서 간단한 얘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반복 계산하던 것들까지 해봤단 말이야. 확인되지? 그리고 다시 중학교 지수법칙이 3학년 1학기 때 한 번이 더 나옵니다.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느냐? 3학년 1학기 때는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곱근의 개념에 대해서 떠올려 봅시다. 제곱근 뭐라고 불렀었죠? 오, 어떻게 알아? 대단한데? 그럼 그 제곱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제곱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예.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x라는 녀석을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이렇게 적었었죠. 맞지? 그리고 이 녀석을 읽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읽었었느냐? 어떤 수 x라고 부르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쓰자. 그리고 그 x라는 녀석을 a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잖아요. 확인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수 a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어떤 수 x라는 녀석을 제곱해서 만드는 제곱수다 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맞죠? 이런 단순한 기본적인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이 다시 수학원과 연결이 된다면 총 2가지 변화를 다시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변화는 요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게 되느냐? 우리가 루트 a라고 써놨던 애 있었죠? 이 숫자는 여기 보니 이 루트라고 부르는 하나의 기호가 포함된 무리수잖아요. 이 숫자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수 a라는 녀석의 네모 제곱이다라는 거듭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모가 도대체 얼마냐, 루트가 누굴 뜻하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제곱근의 성질로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잖아요. 뭐가 되죠? a가 돼버리겠죠. 맞죠? 다시 말하면 루트 a와 a의 네모 제곱이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같은 거라고 쓰게 되면 이 녀석을 내가 제곱하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a의 생략된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걸 계산해서 a의 1제곱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이는 요 네모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바로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왜? 요 공식을 통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냐? 지금부터 쓰게 되는 루트 a라고 나와 있는 숫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a의 2분의 1제곱으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 상당히 잘 짜여진 체계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어떤 점에서 확인할 수 있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만 하더라도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숫자들의 정체를 보면은 전부 다 자연수 단위에서만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수 법칙으로 바뀌면서 0이라는 정수 단위로 숫자가 바뀌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음수라는 단위까지도 확장이 되더라. 그럼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여전히 정수라는 범위 안에서만 지수들을 해석해 나갔었단 말이죠. 지금 되고 있니? 자,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수 자리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 유리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 단위.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조금 심화로 해석해서 수원에서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오는 것들을 해석해 놨다라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지수가 무리수의 단위까지 확장되는, 즉 실수일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요, 지수가 단순하게 정수냐 이것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냐 좀 더 확장을 시키자, 실수까지. 그래서 실수 단위일 때 우리는 지수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있었던 이 공식들을 정리하면서 연결점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단순하게 읽는 법에 대한 얘기와 표기법에 대한 얘기만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특별하게 고등교과와 연결을 짓지는 말자. 왜? 너무 단순한 얘기들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건 이 두 개의 공식입니다. 왜냐? 뺄셈을 하면서 음수로 확장이 됐죠. 그 음수를 다시 어떤 수 A의 X제곱 분의 1이 돼버리게 되니까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쓰게 되는 새로운 표기법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뒤로 또 쭉 넘어오면서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루트라는 녀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첫 번째로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지수랑 연결이 될 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얘였단 말이지. 얘. 루트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따로 떨궈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루트 A라고 써져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루트 A라는 숫자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수를, 즉 루트 A라는 숫자는 그냥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곱이라는 의미는 2제곱이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2제곱이라는 의미. 그게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2제곱이라는 거 해서 A를 만드는 숫자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제곱을 해서 A를 만들 수 있는 숫자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또 4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 충분히 가능하겠죠? 맞죠? 다시 말하면 n제곱을 해도 A가 되는 숫자가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보이는 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떤 수 x라는 녀석을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이때
x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읽게 되느냐? a라는 녀석의 제곱근이 아닌 n번을 곱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되는 게 a잖아. 그래서 a에 n제곱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우리가 보게 되는 x라는 녀석의 n제곱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말로는 이렇게 읽게 되겠지만 우리가 저기 보이는 x라는 녀석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하게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가 아니라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표기하게 될 때는 루트 a다라고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수랑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구분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루트 바로 앞에 조그맣게 n이라는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진 이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읽게 되느냐? n번을 곱하면 a가 되는 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이때 이 숫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보이는 이 n이라는 숫자 보이잖아. 이 n이라는 숫자를 크게 써버리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 숫자를 크게 쓰면은 만약에 3제곱해서 만든 거다 해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어때? 3루트 a인지 3제곱근 a인지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작게 써서 요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a라고 올려버려, a란다. 3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버리게 되는 거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아시겠죠? 왜 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쓰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써놔버릴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근 a 뭐 이렇게 써버린다라면 곱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2를 세제곱한 거에다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3제곱근 a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버리게 될 거야. 곱하기 이거까지 생략해서. 그럼 이게 2의 세제곱인지 a의 3제곱근인지 구분이 또 안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일 때는 2쪽에 최대한 붙이고 제곱근일 때는 3쪽에 최대한 붙여서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셨죠? 이런 단순한 주의점들. 자, 어쨌든 이런 주의점이 있게 됐을 때 이제 얘를 우리가 읽어보는 방법,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어설프게 3제곱근 a라고 써놨다고 해서 3루트 a예요 라고 읽어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3제곱근 루트 a예요 이렇게 읽어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루트라는 단어 자체에 제곱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3제곱근 a입니다 라고 읽어버리시면 돼요. 혹여라도 실수하면 나중에 무식하다는 얘기 듣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해서 같이 읽을 때 아예 습관을 그렇게 잘 들여두도록 하세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제곱근이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켜. 첫 번째는 일단 루트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더 이상은 단순하게 제곱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제곱근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 선생님, 루트 a는 꼭 이렇게만 써야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 반드시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우리 배웠잖아. 제곱근 앞에 n이라는 조그만 숫자를 첨자로 붙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루트 a도 여기 앞에 2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2를 그냥 생략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확인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원으로 넘어온다고 해도 제곱근, 2제곱근 얘는 그냥 생략하세요. 대신에 3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숫자가 커지게 될 때는 n이라고 조그맣게 숫자를 붙여줘서 표기를 해줘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요 내용과 니은에 나와 있는 요 제곱근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을 지어버리면 여기 보이는 이 n제곱근 a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n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어떻게 바꾸면 될까?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수 n제곱근 a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당연히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a의 n분의 1제곱이에요 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기 이 n이라는 숫자를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붙여 쓰느냐에 따라서 헷갈릴 여지가 있지.
그럼 가능하면 얘를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수 자리로 바꿔서 쓰면 헷갈릴 일은 확실하게 줄어들겠지.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거나 식을 정리해 나갈 때는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나면 얘보다는 얘가 더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답만 이거로 적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에서 기왕이면 어차피 지수 법칙 우리 다시 외워야 되잖아. 공부하려면 맞지? 여기다가 추가로 살을 하나 붙여버리죠. 새롭게 추가되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다 한꺼번에 합쳐지는 거니까. 어떻게 쓰게 될 거냐? 어떤 수 A의 N제곱을, 어떤 수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된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X라는 녀석을 N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A의 N분의 1제곱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공식을 하나로 추가로 붙여버리면 우리가 지수라는 단원에서 외워야 될 공식의 절반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반이야 이게. 그러면 요만큼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조금 표시를 좀 해놓고 가자. 자, 8쪽을 한번 보시잖아요. 유형 4번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는 지수법칙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물론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당연한 얘기라서 설명을 안 했던 거고 1, 2, 3번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유형 3번을 또 보잖아요. 유형 3번까지 합쳐버리면 1, 2, 3, 4, 5번 공식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지? 확인하고 있어요? 유형 3번하고 4번에서. 그래서 유형 3번하고 4번에다가는 유형 3번에서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두 개 다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유형 4번도 1, 2, 3, 4번 전부 다 표시를 좀 해두세요. 우리가 앞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다라는 의미니까. 뭐 따로 체크를 해놓든가 별표를 쳐놓든가 뭐 각종 수단을 또 알아서 동원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유형 5번을 딱 보잖아요.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공식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에 적어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1, 2번 공식들까지만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의 절반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나 믿어도 돼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공식들에 대한 정리는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될 것이냐? 저쪽에서 처음 이제 마지막에 적어놨었던 어떤 수 x를 n제곱한 게 a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이면 우리가 보게 되는 x라는 녀석은 n제곱근 a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계속 내가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익숙해지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내용에 맞춰서 한번 n에다가 직접적으로 숫자를 한번 대입하면서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수 x를 세제곱해서요. 나 8 만들고 싶어요. 아예 숫자를 다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x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기초적으로 3제곱근 8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그냥 위에 있는 요 형식에 맞춰서 숫자만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좀 찝찝하다고. 왜 찝찝하냐면 여기 있는 8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정확하면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약간 찝찝함이 느껴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소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러면 3제곱근 2의 세제곱이 돼버리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찝찝함이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3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가 2제곱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뭐 했니? 제곱과 루트를 그냥 지워서 2라고 딱 써버리고 끝냈었지.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2는 아니지만 3제곱근의 세제곱이야. 숫자가 똑같더라는 거지. 아, 여기서도 그래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더라. 왠지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팍팍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분수로 바꿔서, 지수를 분수로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2의 세제곱을 3분의 1제곱한 거다라고 써도 되죠. 여기 보이는 요 지수 법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적어놓은 걸 통해서. 확인되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놨더니 요거 다시
3번 지수 법칙을 통해서 곱하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그러면 얘는 2에다가 3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것만큼 거듭 제곱을 한 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약분이 쓱쓱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냥 2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죠.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내가 만약에 n제곱근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n제곱하고 루트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뜻하는 n을 서로 소거시켜도 되겠죠. 서로 소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A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공식을 사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좀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 어떤 수 x를 4제곱했을 때 이번에는 16이 나왔어. 확인되니? 자, 그러면 똑같이 표현해보자. x라는 녀석이 뭐가 되죠? 4제곱근 16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바꿔본다라면 소인수 분해를 싹 하면 4제곱근 2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분수로 바꾸면요. 2에다가 4제곱을 하고 곱하기 4분의 1제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2가 돼서 딱 끝나버리게 되지? 즉 우리가 앞서서 말했었던 하나의 계산 공식을 여기서도 4제곱과 4제곱근을 소거시키면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수 x를 4제곱한 거를요.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똑같이 x를 4제곱근을 붙이고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니? 그러면 이번에도 쓱쓱 없애버리면서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겠네? 맞니 아니니? 앞에서 배웠었던 공식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잖아? 마이너스 2의 4제곱 계산하면 16이다. 같은 숫자인데 x를 따로따로 찾아봤더니 어떤 데는 2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2네. 누가 둘 다 맞는 걸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걸까?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게 하나가 있을까? 아니면 둘 다 맞는 얘기일까? 어떤 걸까? 지연아.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둘 다 맞는 거다. 지연이는 둘 다 맞는 거다? 맞아. 둘 다 맞는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앞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중3-1에서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배우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 성질을 배우면서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라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숫자가 양수잖아?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적었었지. 맞죠? 그 다음에 다시 a가 0이면 x는 그냥 뭐였어? 0이었지. 그리고 다시 a가 음수면 x는 누가 나오죠?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잖아. 그치? 요 내용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야. 대신에 좀 더 확장돼서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로 확장이 되느냐? x를 제곱했지. 그랬더니 0보다 크니까 두 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이 2제곱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뭘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 거냐? 짝수제곱이라고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할 거야. 짝수만큼 거듭제곱을 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를 보면 4제곱, 4제곱으로 둘 다 짝수제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의 제곱의 근원, 제곱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홀수만큼을 거듭제곱이 돼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떨까?
홀수만큼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제곱근이 2개일까? 2개가 된다면 2를 세제곱해서 8이 되고 마이너스 2도 세제곱해서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돼?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8이 돼? 마이너스 8이 돼버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공식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발견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수 x라는 녀석을 n제곱해서 a가 나왔다라고 쳤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보자는 거지. 자, n이 홀수라면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세제곱이라면 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x라는 녀석은 그냥 n제곱근 a라는 녀석으로 한 개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확인되죠?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라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n제곱근 a로 2개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예를 들어 볼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x를 4제곱한 게 지수가 짝수견하면 제곱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6이랍니다. 그러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숫자를 지금부터 우리는 찾으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가능할까요? 어떻게 쓰면 되죠? x는? 풀마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풀마 4제곱근 붙이고 마이너스 16 소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바꿔놓고 놨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는 제곱근, 제곱의 근원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될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 이상이 돼야만 실수로 분류를 했고요. 수학 3과정에서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수로 분류했죠? 허수로 분류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지금 상태는 딱 보니까 어때요? 허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불가능하겠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로 올라가면은 거듭제곱을 짝수반할 거야. 그럼 분명히 거듭제곱을 짝수반하게 되잖아? 무조건 숫자는 어떻게 돼? 0보다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들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는 마이너스 16은 애초에 나올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다시 말하면 x라는 녀석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실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보게 되는 n이 짝수라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에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 a가 0보다 크다라면. 확인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n이 짝수라면 그리고 a가 0이라면 그때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이 되면서 한 개의 제곱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n이 짝수고요. a가 음수가 된다라면 x라는 녀석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0개의 제곱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3 때 배웠었던 제곱근의 성질에서 얘가 n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요 성질들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붙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짝수일다라는 가정 하나만 추가해 넣음으로써.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홀수일 때도 혹시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수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는 8이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8을 만들 수 있는 애 있어 없어? 이번엔 있지. 누구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제곱근에 대한 성질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x는 3제곱근 마이너스 8로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쓰면 3제곱근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는 걸로 이번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번엔 세제곱과 3제곱근과 세제곱을 소과시키는 게 가능하겠네? 누가 등장하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야, 그렇다면 이번엔 제곱은 존재하는 거네?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 우리 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었지? 다시 말하면 n이 홀수일 때라면 이 안에 있는 a 값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a가 양수건 음수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단 얘기잖아. 왜? 여기서 a가 양수일 때 제곱근 나왔잖아, 한 개. a가 음수일 때 제곱근 나왔잖아, 한 개. 항상 한 개가 나올 거란 얘기네. 심지어는 어떤 수 x를 세제곱한 게 0이 된다고 해도 x는 뭐면 돼? 0이 되면서 하나의 제곱근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즉 다시 말하면 n이 홀수가 된다라면, 즉 거듭제곱하는 게 홀수만 거듭제곱을 한다라면 그땐 이 a라는 값이 뭐가 나오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조건 하나의 제곱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n이 짝수가 된다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제곱근의 성질을 추가 적용해 줘야 된다. 양이냐 음이냐를.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이 지수법칙을 통해 n제곱근에 대한 성질로 바뀌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의 4분의 1 n제곱근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랬을 때 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것까지 시간 내서 외울 정도로 이게 대단한 공식은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n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트가 써져 있는 애들, n제곱근에 대한 이러한 n제곱근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럼 분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지수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사칙연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제곱근에 대한 사칙연산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수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어떤 수 2의 2분의 1제곱을 했어요. 두 개를 곱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수법칙 배웠잖아. 지수법칙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 뭐가 되면 돼? 2의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죠? 통분하면요. 2의 6분의 에라이 씨 5제곱으로 한 번에 쓸 수 있잖아요. 통분하는 거는 그냥 계산하자. 굳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3제곱근 2랑 곱하기 루트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루트 2에다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라고 하면 그냥 루트 하나 딱 써놓고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2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였지. 근데 여기 앞에가 제곱근이 서로 달라. 그럼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게 될까 안 될까? 합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못 합치는 거야? 2루트를 써야 될지 3제곱근을 써야 될지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근의 형태로 등장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수로 바꾸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았지? 지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 거 지훈아 뭐 돼?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그래 3분의 1제곱 곱하기 지훈아 2의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린 이거 암산이 된다. 2의 몇 제곱? 그렇지. 6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내가 루트로 바꾸고 싶어. 루트로 다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애가 6제곱근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애는 밑과 합쳐서 2의 5제곱으로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 정답을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산을 해서 6제곱근 32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기억해야 될 말, 이런 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곱근, n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면 곱셈과 나눗셈은 지금처럼 제곱근의 형태로 계산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수법칙을 통해 고쳐라. 즉, 지수로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즉, 이렇게 나온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라? 변형해라. 그리고 풀어라. 확인되죠? 그러면 난 여기서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설명을 했지.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 이쪽을 또 지우고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 자, 이번엔 이렇게 3제곱근 2에다가 더하기 3제곱근 4 곱하기 3제곱근 2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루트 계산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를 루트 2 더하기 4루트 2 계산하면 우리 어떻게 썼었지? 5루트라고 썼었지. 즉, 똑같은 제곱근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이 5 곱하기 3제곱근 2예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가 4제곱근 2가 될 것이고 여기다 더하기 4 곱하기 3제곱근 2다라고 써버리면 서로 다른 제곱근이 나와버렸지. 이럴 때는 그냥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뺄셈이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맞니? 즉 다시 말하면 n제곱근을 가지고서 내가 덧셈이나 혹은 뺄셈을 계산하게 될 때는 뺄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었던 제곱근의 계산하고 그냥 같은 방법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끌고 가볼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어떤 수 2를 3분의 1 제곱한 숫자가 있어. 확인됐니? 그러면 얘를 2의 3분의 1 제곱으로 내가 똑같이 써놨어.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죠. 그럼 숫자를 좀 바꿔볼까? 내가 여기를 4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써놨다? 4의 3분의 1 제곱.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건 될까? 2의 3분의 1 제곱을 제곱한 거다라고 써놓으면 될까 안 될까? 맞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제 구분이 되기 좀 힘들어. 알았어. 그럼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자. 4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하면 2의 제곱이지. 그거를 3분의 1 제곱했어. 그러면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얘랑 얘의 위치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 둘의 위치를 바꿔서 2의 3분의 1 제곱을 제곱한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확인되니? 자, 그래서 요 이제 중간 과정이 딱 생략이 되면서 요렇게 생긴 하나의 등식이 완성된 거야. 확인됐지? 그러면 이 등식이라는 녀석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잖아. 수연아, 뭐였지? 등식의 성질이요? 오! 양변의 극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성질. 그렇지.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맞죠?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양변에다가 숫자를 한번 곱해볼 거야. 곱해볼 거야. 누구를 곱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2에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자. 양변을 나눠보자. 누구로 나눠볼 거냐면 2로 한번 나눠보자.
양변을 2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부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거든. 요걸 내가 다시 쓰면 2의 3분의 2제곱에서 나누기 2의 1제곱을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맞니? 그럼 요 내용을 다시 쓰면 2의 3분의 1제곱 분의 1로 써도 되는 거지. 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역수 취하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공식에 있었던 거니까. a의 x,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 분의 1로 썼던 거. 확인됩니까?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 상태에서 이쪽을 계산할 거야. 이쪽. 나눌 수 있어? 밑이 서로 다르니까 당장은 못 나누겠지. 이 숫자를 고쳐서 나눠야 되지. 그럼 고치기는 난 너무 싫어. 안 고치고 싶어. 그럼 못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 연습한 걸 보람 삼아서 숫자를 다시 재배치 한번 해보자. 이쪽을 고치지 않고 그냥 한번 나눠보게끔 숫자를 배치해 볼 거거든. 이번엔 4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자, 이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쪽은 4의 3분의 1제곱에서 나누기 4의 1제곱을 하는 거니까 다시 쓰면 4의 3분의 1 마이너스 1만큼을 거듭 제곱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4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바꿔볼 거예요. 이쪽. 나눌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2제곱으로 써져 있는 거지. 앞에 거. 뒤에 거는 나누기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등식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계속 같은 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가 같은 게 된다는 얘기지? 맞니? 둘째로 따져봐. 실제로. 같은 거 맞아? 같은 거 맞죠? 왜 같은 게 맞아? 여기 보이는 요 4를 다시 2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같은 게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소한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이제 해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소인수 분해를 다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소인수 분해를 직접 다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무진장 크다라면 막 한 256 막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거 소인수 분해해서 쓰는 것도 일이잖아. 맞죠? 그래서 무진장 클 때는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인수 분해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좀 갈리겠지? 계산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일단 첫 번째.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든 상관없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틀리는 방향으로만 하면 된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따라가면은 어떤 수 x를 n제곱한 게 a다라는 식을 우리가 최초로 가져왔었잖아, 항상. 맞지? 여기서 이제 뭐 x라면 그냥 n제곱근 a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이 짝콜 그냥 무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얘를 내가 다시 쓰면 a의 n분의 1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맞니? 이때 이 중간 걸 하나 생략하고 a의 n분의 1제곱을 그대로 땡겨 올릴 겁니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즉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이 위에 쪽에 있던 원래식 있지? 얘를 밑에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얘를 밑에 식으로 밑에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까? 양변에 단순하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돼? 지수끼리 나눗셈을 하거나 곱셈을 해도 하면 밑에로 바뀌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 지수를 n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쪽을 n으로 나누고 여기는 1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눠버리면 지수가 여기 1제곱 되고 n분의 1제곱 되는 거지. 맞죠?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봤었던 등식의 성질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양변의 지수를 가지고 나눴더니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되지. 맞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공식이야. 마지막 공식이야.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식에서 앞에서는 등식의 성질 중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양변에 그냥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성립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등식에서 지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추가적인 성질이 등장을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지수 자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어떤 수 2의 3분의 x제곱의 값을 표현했더니 2의 3분의 x제곱의 값을 표현했더니 이 값이 16이 나왔대. 그랬을 때 x가 얼마인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의 4제곱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밑이 서로 지금 어때? 같은 밑이 나왔지? 그럼 당연히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 같은 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3을 곱하고 이쪽도 3을 곱해도 어때? 같아지겠지. 그래서 결국 x가 얼마라고 보면 돼? 10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밑이 같으니까 결국에 굳이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지수가 같구나라고 생각해서 x가 11을 찾아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 때문이야. 어떤 수 2를 내가 3분의 x제곱 했어. 그게 5래. 확인됐어요? 이때 2의 x제곱이 얼마냐를 찾아보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2의 3분의 x제곱 나왔잖아. 이걸 내가 루트로 고치면 3제곱근 2의 x제곱 되는 거지. 이게 5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2의 x제곱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쪽에 세제곱을 해서 세제곱과 제곱근을 소거시켜야 되겠지. 그럼 이쪽도 당연히 세제곱 하는 거잖아. 그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다 고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3을 하고 이쪽에 원래 1제곱 생략되어 있는 거에다 곱하기 3을 딱 해버리게 되면 밑이 서로 달라도 없애버리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밑이 얼마냐의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그냥 등호가 성립된 등식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양 지수 자리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변함없이 성립이 된다. 이 성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자연수 단위의 지수값 x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x가 실수가 됐을 때 얼마가 되는지 그 실수값도 찾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공식화시켜서 정리가 된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공식은 당연히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확인됐죠? 그게 공식의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무엇이냐? 이 제곱근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 지워졌다. 아, 여기 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4분의 1.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이 등식에서 지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얘기. 즉 등식의 성질이 지수까지 확장이 될 건데 곱하거나 나눌 때만. 그럼 더하거나 뺄 때는 되냐 안 되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인지 또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봐. 더하거나 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2의 제곱이 4라고 쓰는 거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이지. 1제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등식이니까 지수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더해보자. 지수에 3이라고 이렇게 더해볼 거야. 그럼 여긴 몇 제곱 돼? 2의
5제곱 되지. 여기는 4의 4제곱이 돼버리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돼. 근데 양변의 지수 자리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n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이 4가지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줘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 5분 쉬었다 와서 책에다 다시 한번 표시하고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해보도록 하자고요. 확인되셨죠? 오케이? 오늘 나 수업 진짜 안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중등교과 과정 끌고 와서 거기서 변형되는 걸로 얘기했거든? 좀 이해하기가 어때? 쉽니? 어렵니? 이게 조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은 얘기해.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대로 FM대로 돌아가 줄게. 오케이? 오늘 한번 집에서 공부해보고 확인 좀 해보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보자.